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껏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정말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여성 CEO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낸 스타트업의 창업자. 겉으로는 완벽한 커리어와 화려한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가 태어난 곳은 뉴욕 퀸스의 작은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코리아타운 근처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외식업은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만들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스탠퍼드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최첨단 기술과 의료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 스타트업 히든헬스는 그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 사무실 비용을 빌린 적도 있어요. 제가 성공한 후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요. 한나,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노력한 끝에 회사는 점차 성공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저희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제 이름은 점점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잃은 것들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건 35살 때였습니다. 회사가 큰 계약을 따내면서 2주간 밤낮 없이 일한 후였어요. 몸이 무겁고 가끔 복부에 통증이 느껴졌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에이, 좀 쉬면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바쁜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다 보니 친구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암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자궁경부암 초기라 다행입니다.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암이라니. 건강검진을 계속 미뤄왔던 대가였을까요?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고 저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 제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결혼도 하지 않았던 저는 혹시나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질수록 그런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건강을 돌보는 건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리고 1년 후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가고 복부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암이 재발했고 자궁 주변 장기로 퍼진 상태입니다. 의사는 제게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 모든 말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의사의 말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자궁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향후 임신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 제 삶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다면 과연 제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이유가 있을까요? 몇 날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해.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찾아내겠어.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의 최신 암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병원과 최첨단 기술들을 조사하면서 밤을 새우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삼성서울병원 첨단 중입자 치료기로 암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되다. 기사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 치료의 중심지라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기가 대한민국에 세계 7번째로 도입된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로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도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재발성 암 치료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합 암 치료, 전통적인 항암 치료 외에도 심리 상담, 면역력 증강 프로그램, 그리고 한의학까지 결합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치료법이 많은 재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정말 나도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솔직히 제 기대치는 높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시도해본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 깨끗하고 체계적인 환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환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첫 상담에서 만난 담당 의사님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와 태도였죠. 저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조차 그런 세심한 배려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한나 씨, 치료 계획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그 짧은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혁신적인 방식이었어요. 이 치료는 암 주변의 정상 조직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제 상황에 적합했습니다. 자궁 주변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방사선을 받는 동안의 피로감과 매일 병원을 오가며 느꼈던 정신적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래도 한국 의료진들은 제게 단순히 의학적 도움만 준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저를 격려해주고 작은 변화에도 주목하며 응원해주는 그들의 태도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인 돌봄을 갈망해왔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치료 중간에 담당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한나 씨, 혹시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가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나아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약간 의심스러웠거든요. 한의학이나 심리치료가 과연 암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그동안 받은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가 저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저는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암 치료는 제게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단순한 신체 치료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쌓여왔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마주해야 했어요. 한나 씨, 그동안 참 많이 참아오셨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사의 말은 마치 제 내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강한 척하며 감정을 억눌렀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 기반의 면역력 증강 프로그램도 놀라웠습니다. 한방 차와침 치료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제 몸의 상태가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치료가 단순히 암세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환자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한 50대 한국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한나 씨처럼 재발 암 환자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치료받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암이라는 게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요. 그분은 차분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암 치료하는 게 단순히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병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현대적이고 바쁜 곳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분위기를 가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암이라는 존재는 저를 두렵게 했고 치료가 끝난 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제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치료가 절반쯤 진행된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나 씨, 앞으로의 경과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조금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암 치료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야.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치료는 제 삶의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도 사실 저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암과 싸우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다른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했지만 제게는 여전히 버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은 더 피곤해졌고 멀미와 비슷한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병원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나 씨, 괜찮으세요? 의료진들이 바로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이렇게 힘든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어도 결국 제 몸과 마음은 끝없이 지쳐갔으니까요. 하루는 병원의 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션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 문제는 몸인데 말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하지만 담당 간호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심리 상담사는 제게 가장 깊이 남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나 씨는 지금껏 누구를 위해 살았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냐고? 저는 그저 성공을 위해 달려왔을 뿐 한 번도 제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씨, 암 치료는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본인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던 중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작은 오해로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건 정말 짜고 이상해요. 이걸 다 먹으라고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옆에 있던 한 환자가 다소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미역국이에요. 보통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끓여주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먹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괜스레 민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저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 높은 한식을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전통 음식에 담긴 의미를 몰랐던 저는 그 순간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아, 몰랐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작은 오해와 사과의 과정은 저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단순히 치료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배려하려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과정들조차 사실은 저를 위한 세심한 노력의 일부였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치료에 적응했고 몸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치료 방향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경과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치료가 끝날 때쯤이면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암을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물론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 결심 이후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원의 정원을 산책하며 들리는 새소리, 의료진의 따뜻한 미소, 심지어 매일같이 먹던 미역국까지도 제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나는 성공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의 나는 그 성공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배워가고 있는 중이야. 이 과정을 지나면 나는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희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 삶에 녹여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치료가 끝나는 날, 저는 삼성서울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 길을 걷는 동안 지난 몇 달 동안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혼란, 그리고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깨달았던 순간들까지 담당 의사가 전해준 마지막 진단 결과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나 씨,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암세포가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의 눈물까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게 시간을 가지며 재활과 회복에 전념하라고 조언했죠. 저는 그 말대로 서울에 머물며 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근처의 한 공원을 산책하며 문득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성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무엇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사람들과의 연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얻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돌봄을 떠올리며 저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삶을 살게 해준 병원에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직접 병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기부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병원 측과 상의하여 기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제 계획을 전했을 때 그들은 깊이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 씨의 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바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해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죠. 기존에는 의료 기술을 단순히 병원과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환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통합 암 치료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병원과의 협업, 심리 상담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환자 커뮤니티 형성까지.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야. 프로젝트가 점차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처음 만난 담당 의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지금까지도 제게 큰 힘이 되었죠. 한나 씨, 다시 오셨군요.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기쁩니다. 의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병원에 기부한 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부금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님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새롭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은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어.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해. 그 약속은 제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단순히 무엇을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싸움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삶의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